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좀 완전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왜냐면 이 기름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비행기, 뭐 배, 자동차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이런 데도 전부 다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나프타라는 그런 플라스틱 원재료, 비닐 이런 거 다. 그래서 이게 기름이 안 쓰이는 곳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산업혁명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나면 지금 상황이랑 어떻게 개연성을 가지고 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료 조사를 여러 가지 하고 좀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차, 2차 산업혁명하고 어느 정도 텀이 있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발발했는지에 대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 오늘은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 왔어요. 그래서 뭐 목차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혁명, 지금은 이제 AI죠. AI 반도체, 요게 이제 뭐 드론까지 이제 가장 현재로는 대두되는 기술 영역이고 기술혁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차부터 좀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 기차죠. 기차, 증기기관.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기차입니다. 그때는 또 증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많은 물자나 인력을 옮길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생긴 거죠. 철도 증기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자동화. 지금 이제 뭐 로봇 AI 생기는 것처럼 이제 이때부터 일부 이제 사람을 대체할 자동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수공업의 이제 상태에서 이제 대규모 공장 형태로 지금의 이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야기 많이 했던 영국, 전 세계 기축통화가 이때는 파운드였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요런 영국의 패권 확립 요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1760에서 1840년 거의 뭐 80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일어났고 이제 최초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었어요. 80년이라는. 근데 앞으로 갈수록 더 짧아집니다. 조금 더 뒤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아집니다. 아니, 공급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에서 예를 들어서 배지밀을 집에서 만들다가 정식품에서 이제 배지밀을 집에서 만들다가 공장에서 만드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자원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한번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시간 대비 또 이동할 수 있는 인력도 적다 보니까 뭐 멀리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량의 인력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군사죠, 군사.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식민지나 자원 쟁탈전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강 간의 동맹 형성,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미국하고 중국이 동맹을 한다던가 러시아랑 뭐 중국이 동맹을 한다던가 뭐 그런 현상. 그래서 큰 섹터는 뭐 철도, 증기선, 이동수단이죠. 물자, 이동수단.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 배에 많이 타봤자 100명, 200명 탔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백만 명이 타고 거기에 식량도 무기도 다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규모가 커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또 기존에 없던 또 대량 생산이 힘들던 또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히토류, 반도체 때문에 히토류가 아주 말썽이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현재 필요하던 원료 시장 확보에 대해서 좀 경쟁이 심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열강 충돌 격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뭐 민족주의 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치라고 해서 이제 그 종교로 인해서 이제 부딪혔는데 이때는 이제 종교도 물론 있었겠지만 민족에 대해서 슬라브 게르반 뭐 민족주의 충돌 요런 사라예보 사건이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요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1차 이런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요 텀이 엄청 길어요. 1차 산업혁명이 80년간 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840년도 이후에 또 80년이 지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텀이 계속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텀은 80년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사상자는 3,700만 공식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짓게 된, 그 다음에 참전국도 많아요. 기관총, 독가스, 뭐 총력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차로 이제 아까는 이제 전기로 이제 뭐 에너지를 생산하고 뭐 기차라든가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 에디슨 테슬라 전기 시스템이 나면서 전기혁명이 일어납니다. 뉴욕에 가보시면 에디슨 가로등이라고 예전에 에디슨이 최초로 만들었던 가로등이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 에디슨 가로등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어가지고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100년이 넘은 그 뉴욕의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거는 심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는 1차 산업혁명이 80년인데 2차 산업혁명이 엄청 짧아집니다.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4, 50년. 예. 그리고 이제 이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소 전기지만 증기에서 석유 내연기관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동차, 잠수함이 훨씬 마력도 높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이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연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염료라든가 독가스 이런 화학전, 화학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이 화학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그러니까 요때는 가내수공업에서 최초로 이제 제조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그 1차 산업혁명 때 생긴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유럽이 반도체를 개발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있지만 인력이 24시간 일할 수 없는 그런 뭐 인권주의라고 유럽의 인권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 못하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로봇, 휴머노이드가 대체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3차 산업혁명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다음 챕터랑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1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절반 정도로. 그래 되면서 이제 독일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독일이 급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대공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2차 산업혁명 있은 후에 한 25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80년 텀이었어요. 80년 텀.
1840년도에 일어난 산업혁명이 끝났는데 1914년도 거의 이제 80년 텀인데 텀이 짧아지죠. 예. 2차 산업혁명은 1914년까지인데 2차 세계대전은 39년이에요. 거의 한 20년, 25년 텀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최초 핵폭탄. 일본이 맞았죠. 히로시마에. 자, 그래서 요렇게 점점점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의 공통 패턴을 보자고 하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지금도 이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 이제 중동의 기름이죠. 그래서 에너지, 그 다음에 생산력 폭발, 요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뭐 AI 자동화라든가 휴머노이드를 활용해서 뭐 물류라든가 제조업에 활용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AI나 요런 뭐 휴머노이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 요런 것들이 기술 혁신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자원 쟁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동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군사 산업화, 새로운 무기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띄우고 이란에서 드론 띄우고 하는 게 새 기술이고 새로운 무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전쟁할 때는 드론 자폭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발발, 구조적 긴장 폭발.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권 경쟁, 지금 계속 패권 경쟁하고 있죠. 예. 미국이 전 세계를 견제를 하고, 유럽을 견제를 하고, 나토를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하면서 위안화 견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 살 때 중국 돈으로 샀다고 하면 난리 치는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오일은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패권 경쟁 입장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 전쟁을 비교를 하면 요런 내용들입니다. 핵심 기술은 증기기관, 철도, 석탄, 그 다음에 전기, 석유, 화학, 내연기관, 그 다음에 뭐 전쟁의 형태보다는 전쟁의 원인 요거를 조금 보고, 패권 구도를 보면 그때 패권을 잡고 있어 영국이 기축통화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패권 구도 2차 산업혁명도 미국이, 지금도 미국이 짱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권이랑 경제 붕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과연 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카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방아쇠가 아니라 화약고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런 증기기관이라든가 내연기관이 생기게 됨으로써 이 화약고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패권 쟁탈이라든가 아니면 식민지 자원 쟁탈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재랑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 3차 산업혁명은 60에서 2000년대까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뭐 인터넷, 컴퓨터, 디지털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넘어온 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지금은 3차와 4차 그 사이 3.5차 그 어딘가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 AI, 뭐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영국, 독일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라고 하면 어디예요? 중국, 미국, 이 두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사실 중국 때문에 좀 골머리 앓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통해서 이제 기름을 구매를 하는데 가스랑 중국 통해서 가스를 판매를 하는 거죠.
독일에 이제 원래 가스를 팔다가 못 팔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러시아 가스를 34%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해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자기네 가스를 팔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패권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도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을 엄청 견제를 합니다. 특히 이제 대만 관련된 이제 그 소유 주장이나 이런 것들로 엄청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뭐 국외로 절대 수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일정 이상 또 수출 안 되고, 뭐 그런 수출 제한을 자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대만 회사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TSMC가 세계 첨단 반도체 92%를 이제 생산할 정도로 많이 생산한다라고 해요. 요거는 정확한 수치인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TSMC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 대만을 놓고 계속 경쟁을 하는 게 그냥 신경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하고 러시아 이게 전쟁을 하면서 드론 전쟁의 시대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도 계속 드론을 띄우죠. 한 개당 자폭 드론이 한 3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AI 사이버전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게 잘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도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 산업 생산력이나 아니면 산업 기술이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제 중동 갈등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게 중동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게 중국이에요.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우디가 위안화로 석유를 중국에 팔았다가 이슈가 문제가 많이 됐죠. 트럼프가 엄청 화를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달러로 결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전 세계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갈등, 이거는 이제 종교적 갈등이 가장 크죠. 이 두 나라만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업고 개입을 함으로써 요게 좀 에너지 전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제 뉴스 보시면 트럼프가 자기네 기름, 미국 기름 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기름을 사게 되면, 중동 기름을 우리가 사오게 되면 20일이면 우리나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미국 기름을 사면 50일이 걸려요. 그리고 이 중동 기름이랑 미국 기름이랑 달라요. 그냥 기름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기름의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중동에서 갖고 오는 기름을 우리는 이거를 분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설비를 미국 기름을 갖고 오면 싹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기름을 갖고 오면 문제가 커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어제 미국 기름 사가라 하는 거 보면 에너지 패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찝어볼게. 앞전에 있었던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자원 쟁탈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후티 반군 아시죠? 요거는 홍해 봉쇄돼 가지고 또 그때 이슈 됐던 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사우디 위안화 석유 거래 시도 달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이것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사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러시아랑 미국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계속 신경전을, 대리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만, 예. 반도체 엄청 중요해가지고 중국이 대만 땅이라고 하면 미국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뭐 항모도 띄우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예. AI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과거 식민지 쟁탈전과 동일한 구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초크 포인트. 자, 그래서 과거랑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랑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랑 비교했을 때 엄청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자원, 이제 지금은 반도체 히토류겠죠. 히토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자재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를 중국이 대부분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트럼프가 미친놈처럼 날뛴 이유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핵심 자원이 석탄, 석유, 철강이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데이터도 이제 핵심 자원이죠. 그 다음에 AI, 히토류, 이게 이제 반도체랑 직결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자원 때문에 이제 싸우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패권이 영국, 독일에서 미국,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중국, 미국 신경전 하는 겁니다. 이란에서 중국의 첩보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뉴스 보셨죠? 중국에서 몰래 이란에게 이런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보를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미국 몰래. 예, 그래서 미국, 중국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상. 그리고 이제 전쟁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전쟁 형태, 드론전, 사이버전, 경제전. 경제전이 뭐냐면 미국이 관세 매긴다, 뭐 수입 금지, 수출 금지 하는 게 경제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중, 북 뭐 요렇게 한 축이 돼가지고 공산당이죠. 나토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 나토 탈퇴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나토가 미국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한데 지금은 나토랑 미국이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토 vs 미국 vs 중, 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많이 급성장을 했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드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거의 중국이 지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올 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전쟁이 난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국지전 말고 완전 진짜 전면전, 나라 대 나라도 개박살 나는 이런 전쟁은 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일단 전 세계가 핵 보유를 한 나라가 많고,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한번 전쟁이 나면 경제 붕괴가 완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밖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가능한 요인이랑 억제하는 요인들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는 SNS.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을 이제 함께 하고,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더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럼 이제 시민들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요인. 그 다음에 또 반대로는 전쟁을
전쟁이 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뭐 핵이라든가 중동 불안정이라든가 요런 것들. 그리고 한간에서는 뭐 이게 진짜 뭐 예전처럼 막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3차 대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경제전쟁도 이제 전쟁 형태가 조금 바뀐 거죠. 사이버 전쟁이나 경제전쟁,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리전쟁. 그러니까 우크라하고 러시아 싸울 때 우크라의 무기랑 이런 거를 미국이 다 지원을 해주죠. 그 다음에 중국의 혹은 북한의 그런 지원을 받아들인 러시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싸울 때 또 미국이 또 대리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 3차 대전으로 볼지,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AI,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 또 경제가 같이 그 신성장 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경제에 해당되는 이런 경제 불황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는 산업혁명이 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는 거고, 산업혁명이 오면서 같이 전쟁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우리가 재미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요런 내용은 참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코인을 하지만 요런 전쟁, 자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코인이나 나스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진 않아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요 전쟁이 끝나길 바라면서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